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전 10시 반 프레스룸 라이브 최윤영입니다. 유한솔입니다. 살아있는 뉴스를 더 깊게, 더 쉽게 전해드립니다. 먼저 오늘의 뉴스 네컷입니다. 어젯밤 김문수 국민의힘 후보 자택 앞 권성동 원내대표가 일정을 중단해버린 김 후보를 설득한다며 기다리고 있습니다. 결국 못 만났습니다. 양보하지 마세요. 김문수 후보의 유세 현장에 등장한 피켓이었습니다. 엄지척도했는데요. 김 후보의 진짜 속내 무엇일지 궁금합니다. 사법살인, 정치적 살해, 사법부에 대한 민주당 반발이 거셉니다. 민생 행보 중인 이재명 후보의 입에 고 유경수 여사의 이름이 오른 이유입니다. 거듭된 논란에 고개를 숙였던 더본코리아 백종원 대표, 결국 방송활동 중단을 약속했습니다. 그럼 지금 출연 중인 작품들은 어떻게 되는 걸까요? 이런 이야기들까지 잠시 후에 나눠보겠습니다. 프레스룸 라이브 지금 시작합니다. 권영세 비상대책위원장과 권성동 원내대표 두 분이 지금 긴급히 김문수 후보를 만나서 단일화 일정 등을 협의하기 위해서 내려가기로 했습니다. 기습적으로 전국위원회와 전당대회도 소집했습니다. 그래서 당 지도부가 정당한 대통령 후보인 저를 강제로 끌어내리려는 시도라고 생각합니다. 이럴 거면은 경선은 왜 세 차례나 됐었는지 모르겠습니다. 저는 일정을 지금 시점부터 중단을 하겠습니다. 혹시 지도부 따로 오늘 후보님 만나실 계획은 없으신지요? 아직까지는 없습니다. 당에서 후보 단일화를 주도하고 싶었겠습니까? 열박한 심정에서 불가피하게 관여하고 주도하면서 단일화를 하라고 요청을 했던 겁니다. 네, 조기 대선 D-27일입니다. 국민의힘은 대선 후보 단일화를 놓고 전례 없는 충돌로 치닫고 있습니다. 이 소식으로 시작하겠습니다. 김광삼 변호사, 김상일 전 민주당 부대변인, 이고은 변호사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대선까지 한 달도 안 남았는데 이 국민의힘 당 지도부와 김문수 후보가 정면 충돌하는 양상입니다. 어제는 숨바꼭질하듯 종일 엇갈린 행보를 보이는 등 갈등이 고스란히 노출됐습니다. 어제 하루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전국구 수준의 숨바꼭질 내지는 술래잡기가 이어졌습니다. 어제 하루를 조금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기준으로 경선 완료가 약 사흘 지났습니다. 후보 선출 직후에 단일화 방안 질문에 대해서 바로 이런 이야기하는 거 좀 불편하다라고 했던 김문수 후보. 네, 지금 불편하죠. 당 후보 인정하지 않고 당 운영 강행되고 있다 이렇게 불만을 토로하고 있는 와중에 지금 영남권으로 지역 순회 일정에 나섰습니다. 그 이전에 당에서는요. 지도부는 물론이고 윤희숙 여의도 연구원장의 원외 당협위원장들, 시도지사 협의회까지 나서서 단일화를 하루 종일 촉구해왔습니다. 권영세 비대위원장은 김문수 후보가 후보되면 한덕수 후보 바로 만나볼 거라 이렇게 약속을 했는데 그 약속을 믿고 선택을 해줬으니까 약속을 지키라는 입장. 11일까지 단일화 성사되지 못하면 본인이 사퇴하겠다 배수진까지 쳤던 상황에서 김문수 후보가 지방 유세에 나선 상황이었습니다. 숙소까지 비밀에 붙이면서 이렇게 자맹에 나섰는데 국민의힘은 연이어서 긴급 의총을 열었죠. 그리고 어제 오후에 지역 유세 중인 김문수 후보를 직접 만나서 본격 논의를 해보겠다. 비대위원장 원내대표가 일제히 대구행 열차에 몸을 싣기로 하고 실제로 출발했습니다. 이게 어제 오후 3시 50분경의 일이었고요. 김문수 후보는 약 20분 만에 4시 10분에 바로 대응을 했습니다. 어떤 시기였냐면 이 당시는 경주 에이펙 준비 현장을 찾고 있던 시점이었는데 정당한 후보인 나를 당이 강제로 끌어내리려 하고 있다. 곧바로 당 후보로서의 모든 일정을 전격 중단한다. 서울로 돌아가서 대책 논의하겠다라고 말을 하면서 실제로 서울로 갔습니다. 한덕수 후보는 대구를 가야 하나 말아야 하나 검토를 좀 하고 있었다고 해요. 그런데 이 소식이 들려오니까 당연히 대구행은 취소를 했고요. 한창 대구로 내려가고 있던 두 지도부는 어쩔 수가 없었습니다. 대전역에서 중도 하차를 했다고 하죠. 다시 올라갈 표 구하는 게 좀 문제였을 것 같습니다. 어제 또 연휴였으니까요. 권성동 원내대표가 먼저 표 구해서 올라오고 비대위원장은 어제 처음으로 KTX 입석도 타봤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이제 어떻게 해야 하나? 저녁에 또 의원총회가 열렸습니다. 선거 공보물 인쇄도 마감을 해야 하고 첫 번째 데드라인이 바로 어제였는데
김문수 후보 연락되지 않았고 의총 참석하지 않았죠. 당에서는 기다린다. 지도부는 지금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아예 관악구에 있는 김문수 후보 자택으로 가서 하염없이 또 기다렸습니다. 제발 김문수, 한덕수 두 후보 만나서 단일화 합의 좀 봤으면 좋겠다. 이런 간절한 바람을 지금 보이는 권성동 원내대표가 전달했지만 전화 안 되고요. 근데 어젯밤 만남은 성사되지 못했습니다. 오늘 저녁에 김문수, 한덕수 두 후보 만남이 성사될 거라지만 단일화 논의에 당은 개입하지 말라. 이런 김 후보의 입장문만 나온 상태죠. 네, 이렇게 당초 단일화 방식과 시기를 놓고 삐걱거리던 이 김문수 후보와 국민의힘 지도부 갈등이 이렇게 최고조에 달하는 모습입니다. 부대변인 어떻게 보셨나요? 글쎄요, 김문수 후보는 이름을 김문수가 아니라 뒤통수로 바꿔야 될 것 같아요. 제가 보니까. 왜냐하면 저는 그동안 이 국민의힘에서 후보 경선을 하면서 한덕수 권한대행과 단일화를 하는 부분에 있어서 제도적 정당성에 문제가 있다라는 걸 비판을 해왔습니다. 네. 근데 그런 비판을 평론가들이 함에도 불구하고 김문수 후보가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자기랑 단일화를 할 거다. 이렇게 이야기를 쭉 해왔어요. 네. 그러면은 본인이 이런 외부의 경고를 알면서도 그때는 아무 얘기를 안 하고 표를 얻기 위해서 약속을 한 겁니다. 근데 자신의 약속을 뒤집는 정치 지도자, 이런 사람을 대통령 후보로 국민들이 뽑을 수 있을까요? 저렇게 뒤집는다면 대선 후보로서 약속들을 쭉 앞으로 할 텐데 유권자들이 저것도 뒤집고 뒤통수 치겠네. 이렇게 생각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변호사님. 단일화의 의구심이 커진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아니 근데 네. 본인이 지난 경선 과정에서 자기가 경선에서 이기면 한덕수 후보 만나겠다고 얘기했잖아요. 네. 그리고 제가 볼 때는 그 단일화를 하지 않겠다고 했으면 제가 볼 때는 김문수 후보 경선에서 이기지 못했을 거라고 보거든요. 네. 그런데 다른 한동훈이랄지 홍준표란 훨씬 더 김문수 후보다 경쟁력 후보들이 떨어진 이유가 단일화에 대해서 다른 후보들은 상당히 좀 약간 부정적인 그런 이미지를 냈어요. 네. 근데 그러니까 사실은 결과적으로 어부지리로 제가 볼 때는 김문수 후보가 결국은 경선에서 승리를 거머쥐었다고 보는데 자꾸 당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이게 조기 대선이에요. 그럼 기간이 굉장히 짧잖아요. 네. 그러면 자기가 경선에서 후보로 확정된 순간부터 단일화 작업에 가야 하는 거죠. 지금 영남 돌고 대구 돌고 그럴 때가 아니에요. 왜냐하면 일단 단일화를 하고 나서 여기서 이겨야죠. 그다음에 선거운동하는 게 맞잖아요. 그런데 지금 하는 행동을 보면 계속 당에 대해서 핑계를 대고 있지만 본인의 행동은 내가 공약을 거짓말했다는 그러한 행동을 계속 보이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당에 계속 개입하지 말라고 하는데 당이 개입 안 할 수가 없죠. 왜냐하면 약속을 지키지 않잖아요. 그리고 많은 당원이랄지 지지자들이 단일화를 굉장히 바라고 있잖아요. 네. 단일화해서 이기고 지고는 나중에 문제고 지금 제일 중요한 것은 단일화에 대한 기대감이 다 있잖아요. 더군다나 국민의힘의 지지원층에서 네. 약속을 지켜야죠. 약속을 지켜야 하는데 지금 하는 행태를 보면 마치 화장실 갈 때고 화장실 나올 때고 틀린 전형적인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거든요. 그리고 자기가 이렇게 어떻게 보면 이렇게 해서 시간을 끌면 나에게 유리하다고 생각하는데 유리하면 뭐해요? 대선에서 필패할 가능성이 큰데 그래서 본인의 앞에 있는 정말 한 주먹도 안 되는 권력을 가지고 저런 식으로 행동하면 안 돼요. 오늘 오전에 김문수 캠프 김재원 후보 비서실장이 이 관련해서 얘기를 했거든요. 어떤 김문수 후보 측 반응은 어떤지 한번 보시겠습니다. 일단 침대 축구라는 것이 과연 무엇을 의미하는지는 몰라도 지금 공정성을 잃은 쪽은 전혀 다른 쪽이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불공정 행위 내지 반칙 행위에 대해서 김문수 후보가 강하게 질책을 하는 단계라고 생각을 합니다. 조직 탈취라고 하는 것은 김문수 후보는 정정당당하게 당선된 국민의힘의 대통령 후보입니다. 그리고 대통령 후보로서 당원 당규상의 명백한 권한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권한 행사를 저지하고 도리어 권한의 행사를 막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무슨 조직 탈취가 있겠습니까? 국민들이 이 과정을 얼마나 가슴 졸이면서 보고 있는 사람들이 많은데 일반 상식적인 것으로
말하자면 안이 마련될 거고 그 상식적이라고 한다면 우리도 몇 번을 공언을 했습니다. 받아들이겠다. 상식적으로 당에서 마련해 올 것이고 그 상식을 우리는 믿는 것이기 때문에 일단 우리는 아주 일찍부터 반복적으로 그리고 변함없이 당에 일임하겠다라고 얘기를 했기 때문에 거기에 따를 겁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국민들이 다 이해 당사자입니다. 그런데 당 후보가 당은 빠지라 그러면 어떻게 한다는 얘기입니까? 네, 단일화를 놓고 충돌이 심합니다. 김문수 후보는 오늘 저녁 6시에 한덕수 무소속 후보를 만나기로 했습니다. 어떤 내용이 나올까요? 일단 뭐 진일보한 내용이 나올지 안 나올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김문수 후보도 마찬가지고 아까 김재원 전 의원도 하는 걸 보면 상당히 비판적이단 말이에요. 근데 실질적으로 캠프 내에서 그러면 안 돼요. 왜냐하면 단일화를 하겠다고 말을 하면서 시간을 계속 끌고 있잖아요. 그러면 의구심이 있는 거죠. 아, 단일화할 생각이 없구나. 시간만 끌어서 어떻게든 한덕수 후보를 낙마시키려고 하는구나. 그렇게 생각해 볼 수밖에 없어요. 그럼 단일화 하겠다고 하면 지금 당에서 하는 것은 뭐 어느 한쪽에 유리하게 편파적으로 하겠다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면 만나서 룰 정해야 하는 거 아니에요? 그 공정의 룰 정하고 거기에 따라서 누가 대선 후보가 될 것인지 그 결정하면 되는 건데 이제 와서 자기 결정되니까 마치 공정성 그런 얘기를 하고 있는데 우리가 다 국민도 다 알고 있어요. 왜 김문수 후보가 경선에서 이겼는지에 대해서. 그러면 결과적으로 자기가 단일화하겠다고 해서 됐잖아요. 근데 만약 하지 않으면 이건 대국민 사기극이죠. 어떻게 보면 공약에서 거짓말하고 일단 되고 본 다음에 내가 시간 끌어서 난 단일화 않고 결국 가겠다. 이런 취지밖에 익히지 않기 때문에 본인이 정말 대통령 출마할 생각이 있고 그다음에 지금 보수를 위해서라고 한다면 오늘 저녁에 당연히 회동해서요. 네. 룰부터 딱 정해서 빠르면 빠를수록 좋은 거 아닙니까? 이제 그렇게 가야 하는데 오늘은 제가 볼 때는 압력에 의해서 어쩔 수 없이 회동하자고 했을 가능성이 크다. 왜 당에서 나서겠어요? 본인이 자율적으로 자발적으로 단일화하겠다고 하면 당에서 나설 이유가 없는 거죠. 김문수 후보가 먼저 제안을 했다고 합니다. 단일화 담판이 이루어질 수 있을 것으로 보십니까? 뭐 분위기는 쉽지 않을 거라고 보여집니다. 그게 이루어질 거였으면은 지금까지 스무스하게 논의가 진행이 됐겠죠. 뭐 기싸움은 있을 수 있으나 미팅들은 계속 이어졌을 거예요. 근데 미팅 자체가 이루어지지 않은 것은 서로가 별로 마음이 없다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어쨌든 저는 김문수 후보가 차기 대통령 후보이기 때문에 강하게 비판했지만 제가 이전에 계속해서 이런 상황 자체를 만든 국민의힘을 굉장히 많이 비판을 했습니다. 왜? 제도의 정당성이 맞지가 않아요. 그리고 공당으로서의 또 정당성이 있기가 힘듭니다. 그래서 지도부가 이렇게 크게 파열음을 내고 힘으로 밀어붙이듯이 후보를 누르는 것도 저는 그리 적절해 보이지는 않아요. 뭐 최선을 다해서 설득은 해야 되겠지만 제도가 지금 보장하는 후보인데 어떻게 힘으로 끌어내리겠습니까? 그리고 힘으로 끌어내리면은 그 후보가 경쟁력이 더 생기나요? 그러진 않을 거라고 봐요. 네. 그래서 어쨌든 뭐 모르겠습니다. 저는 희생적이고 헌신적인 방법을 쓰는 게 가장 모든 거에서 정치에선 좋다고 봐요. 그래서 자신들이 희생해서 그러면은 김문수 후보에게 어필할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인가? 이런 걸 찾는 것이 뭐 옛날에 궁궐 앞에서 신하가 계속 뭐 석고대죄를 하면서 뭐 간청을 들이듯이 하는 그런 게 어쨌든 자기 희생적이니까 임금도 그 막강한 임금도 거기에 여론의 흐름이나 이런 거를 눈치를 본 거 아니겠어요? 근데 지금 지도부의 모습은 우리가 당의 힘이 있으니까 후보를 누르겠다 이런 식으로 보여서 본인들은 또 전혀 잘못을 안 한 것처럼 하고 있는데 그건 또 아니죠. 그래서 양쪽 다 어쨌든 제가 볼 때는 국민의 실망감을 굉장히 크게 만들고 있는 과정을 가고 있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네. 국민의힘은 오늘 후보 단일화 찬반 여부에 대한 여론조사를 실시한다고 합니다. 김 후보 측은 거부하는 입장이긴 한데 당 지도부는 예정대로 지금 진행한다는 입장인 거죠? 근데 저게 사실은 아마 당에서는 이대로 내버려 두면 김문수 후보가 자기의 고집대로 계속 앞으로 갈 것이다 생각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압박수단의 일종이다 이렇게 볼 수 있고 오늘 단일화 여론조사 했는데 제가 볼 때는 아마 굉장히 압도적으로 단일화 한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나올 거예요. 그러면 저 여론조사에 대해서 과연 김문수 후보가 승복을 할 것이냐 이런 문제가 있고 사실은
경선에서 본인이 단일 후보 일단 1등을 해서 승리는 거머쥐었지만 어떻게 보면 본인도 단일화 하겠다고 얘기했고 당일할지 전체적으로 한덕수 후보와 일전이 다시 남아있다고 볼 수밖에 없기 때문에 네. 법적으로는 국민의힘 후보는 맞지만 심리적이랄지 어떤 여론적으로 보면 아직 국민의힘 후보가 됐다고 볼 수가 없어요. 네. 법적으로는 국민의힘 후보지만 네. 그렇다면 자기 자신이 예를 들어서 계속 지금도 단일화를 안 하겠다는 거 아니다 하잖아요. 그러면 왜 당대표를 만나지 않는 겁니까? 왜 비대위원장 안 만나는 거예요? 왜 사람 찾아가면 도망 다니는 겁니까? 대구 가기로 했다가 다시 취소하고 서울로 올라오고 집에 앞에 자택에서 30분간 기다리고 있는데 안 만나고 있잖아요. 그리고 의구심을 갖는 거예요. 만나서 자기에게 불리하지 않는 단일화 여론조사랄지 룰이랄지 이런 걸 이 얘기를 하는 건데 아예 전혀 만나지 않고 그냥 거절해버리잖아요. 그러니까 당의 입장에서 보면 이러다 보면 큰일 나겠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형식으로든지 단일화에 대한 압박 카드를 쓰고 있다 이렇게 봅니다. 네, 방금 말씀하신 대로 김문수 후보 진짜 속내에 대해서도 많은 분석들이 있습니다. 김문수 후보 주도권을 주기 위한 승부수를 던진 상황이라고 보이기도 하는데요. 김 후보 대선 경선부터 후보 당선까지 그 입장 변화 모습 한번 모아봤습니다. 보고 오시죠. 국민의힘 후보가 아마 제가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만은 그렇게 된 다음에 바로 늦지 않게 국민들이 볼 때 합당한 방법으로 한덕수 후보가 무소속으로 출마한다면 반드시 단일화를 하고 출마 선언하셨으면 내가 그걸 보고 서로 소통해서 대책을 세워나가겠습니다. 당원들도 저를 오늘 뽑아줬는데 오늘부터 벌써 단일화 방안을 내놓는다 이렇게 하면 조금 좀 이상 안 하겠습니까? 만날 생각은 있어요. 이따가 내가 말씀드릴게요. 정리해서 말씀드릴게요. 단일화 의지는 변함 없으신 거죠? 그것만 좀 여쭙습니다. 단일화에 대한 일관된 의지도 분명하게 보여드렸고 지금 또 단일화에 대해서 한결같은 마음입니다. 하지만 당이 대선 후보에 대한 지원을 계속 거부하고 있습니다. 네, 김문수 후보 어떤 전략이라고 보셨습니까? 정당성을 다 가지고 있죠. 네. 지금 선거에서 선출된 다시 말해서 정통성이 있는 후보예요. 어느 누구도 저 후보를 흔들 수가 없는 겁니다. 본인이 결단하지 않는 한 그리고 외부에 있는 후보와 경선을 통하지 않는 한 당내에 어느 누구도 흔들 수가 없는 거예요. 심지어 한덕수 후보가 입당을 해도 할 수가 없는 겁니다. 왜? 당내 경선은 이미 끝났잖아요. 그러니까 무소속 후보가 됐든 아니면 타당의 후보로서 경선을 한 다음에 단일화 후보가 돼서 다시 입당을 하거나 아니면은 가설 정당 같은 걸 만들어서 해야 할 것으로 보이는데 네. 입당을 해서 하는 것도 저는 법적인 쟁점이 좀 있다고 봐요. 그 정도로 복잡한 일이라고 봅니다. 그 정도로 어쨌든 지금 후보로서의 정당성은 김문수 후보가 가지고 있고 그것을 압박할 수 있는 방법은 여론적인 압박 그리고 현실적인 압박뿐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당의 구성원들이 우리 후보로서 그러면 선거운동 안 하겠다. 당신 이렇게 하면 약속을 안 지켰으니까. 이렇게 나오면 김문수 후보도 선거에 따른 그 108명의 국회의원들의 지원, 그다음에 그 하부 조직들의 지원이 없이 선거 치를 수 없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이제 압박을 하려고 하는 건데 그런 압박 속에서도 어쨌든 정통성을 가진 후보가 나는 이렇게 그냥 앉아서 죽을래 하면 그거는 어떻게 할 수 있는 방법은 없는 것이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네, 이런 상황에서 김문수 후보의 어제 일정 중단 전의 행보가 또 눈길을 끕니다. 경북 포항 죽도시장을 찾은 김 후보는 양보하지 마시라 이런 시민의 응원에 엄지를 치켜들며 응수하기도 했는데요. 그 모습 보고 오시겠습니다. 양보하지 마세요. 한 입에 여보시오 한 입에. 김수는 미친다고요. 양보하지 마세요. 네, 양보하지 마세요. 어떤 의미일까요? 그게 양보하라는 얘기가 아니잖아요. 양보라는 것은 경선하지 않고 나 후보 자리 내놓을 테니까 한덕수 후보가 국민의힘 후보로 가라. 그거 아니에요.
양보하는 게 아니고 룰을 정해서 정정당당하게 둘이 경쟁을 하라는 얘기잖아요. 그러면 결과적으로 국민의힘 지지층, 국민의힘 당원들이 이재명 후보와 붙어서 누가 이길 것인가를 판단을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그건 정당한 저는 절차라고 보거든요. 그리고 이거 자체가 사실은 당에서 강요하는 것이 아니고 자신이 이제까지 내세웠던 공약을 이행하라는 취지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일부에서는 김문수 후보를 아주 강하게 지지하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단일화에 반대하는 사람도 있겠죠. 왜냐하면 이제 여론조사 그런 거 보면 불리하다고 생각할 수도 있겠죠. 네. 그렇지만 그건 약속이에요. 국민과의 약속이고 국민의힘을 지지하는 국민에 대한 약속이거든요. 이런 약속도 못 지킨 사람이 대통령이 왜 나갑니까? 제가 볼 때는 이런 상황에서 만약에 시간 끌기로 해서 한덕수 후보가 낙마를 한다랄지 단일화 자체도 이루어지지 않는다고 하면 보수층에서도 아마 김문수 후보를 찍지 않을 거예요. 그러면 본인 자신도 여기서 정면 승부해야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한덕수 후보하고 싸워서 이겨서 내가 정통적인 보수의 후보가 돼서 그다음에 이재명 후보를 이기겠다 이렇게 가야 하는 것이지 만약에 지금 단일화를 왜 거부하느냐 좋지 경쟁하면 질 것 같으니까 거부하는 게 아니냐 그럼 그건 패배의식이죠. 단일화에서도 질 것 같으니까 단일화 안 나간 사람이 어떻게 저 거대한 이재명 후보를 어떻게 이길 수 있겠습니까? 그리고 여기서 한덕수 후보와 경쟁해서 이겨서 그 다음에 수순으로 가야 하는데 여기서부터 꼬리 내리고 질 것 같으니까 난 단일화하지 않겠다? 그런 후보가 어떻게 대통령 후보가 되고 이재명 후보와 겨루어서 승리할 수 있겠습니까? 네. 이뿐 아니라 국민의힘 싱크탱크 여의도 연구원 윤희숙 원장은 SNS에 단일화 마음이 없으면 후보를 내려놓으라 이런 말도 했습니다. 국힘 내부에서 후보 사퇴론을 처음으로 공개를 언급해서 파장이 좀 주목되고 있는데요. 이런 와중에 개혁신당 선거대책본부 대변인은 또 이런 발언을 했습니다. 김문수 단일화 양보? 그거는 김문수 모르는 말이다. 이런 얘기를 하면서 2012년에 김문수 박근혜 경선 당시의 얘기를 언급했습니다. 변호사님. 네, 그렇습니다. 이 글이요. 지난 3일 SNS에 올라왔던 글입니다. 마치 이 사태를 예견이라도 한 듯 이런 글이 이 개혁신당의 대변인의 SNS를 통해서 나왔는데요. 지금 언급하신 그 사건은 2012년에 18대 대선 때 이 새누리당 경선에 출사표를 던졌지만 김문수 후보가 결국에는 이 당시에 박근혜 후보에 밀렸던 그때 당시의 상황에 대해서 SNS에 기재한 건데요. 그때 당시에 여론조사를 해봐도 박근혜 전 대통령이 90% 이상의 득표율이 예상되는 것이었고 김문수 후보가 한 자릿수대였다는 거예요. 네. 그래서 캠프 내부에서도 어차피 박근혜 전 대통령이 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적당히 보조를 좀 맞추다가 총리를 노렸다가 다음에 나가자라고 설득을 했지만 김문수 후보가 뜻을 굽히지 않았고 권력욕을 표출했다라고 네. 지적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그때 당시에 전당대회 때 내놓은 것이 박근혜 전 대통령과 이 최태민, 최순실 일가에 대한 의혹 제기 영상을 내놨고 이 때문에 박근혜 전 대통령이 굉장히 분노를 표출하기도 했다라는 일화를 얘기하면서 김문수 후보가 순순히 양보, 이것은 김문수 후보를 잘 모르고 하는 얘기다라면서 일침을 가하기도 했습니다. 네, 오늘 갈등이 최고조입니다. 오늘 김한 만남에서 만약에 대화가 잘 안 될 경우엔 또 어떤 시나리오가 예상이 되는지 궁금하거든요. 11일이 마지막 날이잖아요. 뭐 쉽지는 않을 거예요. 왜냐하면 이제 시간이 너무나 없습니다. 이제 조기 대선이에요. 그래서 단일화를 한다 하더라도 어떤 방식으로 할 것인지, 특히 가장 국민의힘에서 원하는 방식은 뭐 결과적으로 당에 들어와서 경선하는 방식일 거예요. 그런데 지금 김문수 후보가 쭉 하는 뭐 어떠한 행위들을 보면, 행동을 보면 사실은 어려울 거예요. 그런데 자기가 오늘 만나자고 했기 때문에 아마 룰 자체를 본인에게 유리한 룰을 던질 가능성이 크다. 그래서 한덕수 후보가 이걸 이제 받느냐 받지 않느냐 이런 생각을 할 거고 네. 지금 아까 이제 2012년 박근혜 전 대통령 때의 어떤 경선을 얘기했는데 그때와 지금은 다른 측면이 있죠. 왜냐하면 지금 그때는 새누리당 후보가 되면 대통령이 될 수 있는 가능성이 엄청 많았어요. 왜냐하면 민주당 쪽이 워낙 못하고 있었기 때문에. 하지만 지금은 그때와 전혀 상황이 다른 것이 지금 엄청나게 기울어진 운동장 아닙니까? 거기다 대고 경선에서 이미 본인이 약속을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것까지 다 뭉개버리고 본인이 후보가 되기 위해서 단일화를 거부하겠다? 지금은 그럴 수 없는 상태예요. 물론 본인 자체는 경선에서 이겼기 때문에 권력력이 있겠죠. 권력 의지 있겠죠. 아주 무모하다고 보는데 그런데 그때와 지금은 제가 볼 때는 상황은 좀 다르다 이렇게 봅니다. 네.
자, 이렇게 김문수 후보의 입장대로 두 후보가 오늘 저녁에 만난다면 단일화 일단락이 될 수 있을지, 또 어떤 의미 있는 성과가 도출이 될지 궁금한데, 자, 이런 상황 속에서 한덕수 후보가 어제 관훈 클럽 토론회에 참석을 했죠. 단일화 관련해서 몇 가지 이야기를 내놨습니다. 목소리 들어보고 관련 이야기 이어가겠습니다. 한 번도 단일화가 실패할 거다라는 그러한 그 생각을 해본 적이 없습니다. 그것은 바로 국민들에 대한 큰 배신이고 배반이 될 거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단일화 저는 걱정하지 않습니다. 김문수 후보도 훌륭하신 분이고 청렴하시고 그리고 굉장히 합리적인 분입니다. 저는 무엇이 우리 국가와 국민을 위하는 길인가를 위해서 잘 해주실 거라고 믿고요. 저는 어떤 방식의 단일화에도 다 찬성입니다. 제가 보니까 저를 지지하는 분들이 훨씬 많더라고요. 김문수 후보는 훌륭하신 분이어서 앞으로도 우리 정치에서 큰 일을 저는 하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제가 되어야 된다라고 생각하는 거는 저는 우선 디딤돌이 되겠다는 생각이 확실합니다. 국민에 대한 배신이고 배반이다. 무조건 단일화돼야 하고 거기에 대해서 실패는 뭐 생각해 본 적이 없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김문수 후보는 조금 이제 감정이 좀 상하고 불편한 입장이긴 한데 두 사람 오늘 만났을 때 좀 유의미한 이야기 나올 수 있을 거라고 보시는지요? 일단 한덕수 후보는 저렇게 얘기할 수밖에 없죠. 예. 더군다나 단일화를 하려고 하면 상대의 마음도 얻어야 하고요. 그다음에 이 단일화 제 절차가 이제 공정하다 그런 느낌을 하기 때문에 지금 뭐 내용을 보면 김문수 후보에 대해서 상당히 칭찬 많이 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본인의 입장에서 보면 단일화가 실패하면 어떻게 될 것인가. 지금은 그런 얘기할 때가 아니죠. 단일화를 무조건 성사를 시켜야 하는 입장이기 때문에 뭐 저런 취지로 얘기를 했다고 봐요. 그래서 오늘 일단은 뭐 저녁에 회동을 하기로 했기 때문에 약간은 진일보하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예. 이제 시간이 또 오늘 회동에 따라 달라질 수는 있겠지만 뭐 경우에 따라서 이제 전격적으로 뭔가 타협점이 또 나올 수 있는 거고 그냥 경선이 5월 3일 날 끝났는데 그날 바로 단일화 합의를 하고 2, 3일 날 딱 이루어졌다고 한다면 컨벤션 효과가 없을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일단 가는 길이 지금 험난하잖아요. 그 과정에서 단일화가 되면 오히려 상당히 이제 극적이다 이렇게 드라마틱하게 보일 수도 있기 때문에 단일화만 된다고 한다면 오히려 바로 단일화한 것보다는 지금 단일화하는 것이 훨씬 더 컨벤션 효과랄지 극적인 효과가 저는 있다고 봐요. 그럼 이게 지금 의도된 전략이라고 볼 수 있나요? 아니 의도되진 않았죠. 의도되진 않았는데 어떻게 보면 내부에서 내용을 겪으면서 결과적으로 어느 합의점에 딱 이르게 되면 제가 볼 때는 이번 대선에서 나쁘지 않다. 저는 그렇게 평가를 합니다. 김문수 후보도 굉장히 훌륭한 분이고 또 단일화 꼭 해야 되고 이런 이야기가 사실 경선 중에 김문수 후보가 했던 얘기가 굉장히 비슷한 색채였습니다. 지금은 기류가 조금 달라졌는데 발언 중에 좀 눈여겨볼 게 보니까 저를 지지하는 분이 많더라고 이런 이야기도 있었잖아요. 그쵸, 내심 뭐 나로 단일화해야 된다 이 의지가 조금 더 읽히기도 합니다. 뭐 당연히 후보로 나온 사람들은 그렇겠죠. 자기가 경쟁력 있는 후보라는 것을 어필하는 것이고요. 그다음에 한덕수 권한대행 같은 경우는 특히나 권한대행직을 내려놓은 거에 대한 비난이 어마어마하잖아요. 다시 말해서 어떤 인생의 큰 도박 같은 결단을 하고 나온 거예요. 그런데 후보가 되지 않을 거를 상정하고 이야기를 한다면 그것은 뭐 그게 오히려 이상한 것이겠죠. 하지만 김문수 후보도 자기 입장에서는 이것이 자기의 인생을 건 어떤 결단이었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을 거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내가 내 결단을 하고 내 길을 가는 데 있어서 남의 이야기 때문에 내 의지를 꺾지 않겠다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지금 그리고 시간은 김문수 후보의 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버티기 전략, 김성열 대변인이 얘기한 것도 결국은 버티기 전략으로 나올 것이다. 이걸 예견한 거잖아요. 근데 그거는 정치를 조금이라도 아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예견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누구나 예견한 대로 버티기 전략으로 나오는 겁니다. 근데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김문수 후보는 이걸 생각을 해야죠. 대선의 승리를 만약에 하는 경우와 못하는 경우가 있는데 지금 승리를 하는 경우를 상상하기 어려워요. 그러면 못하는 경우에는 향후의 정치를 계속할 수 있느냐? 지금 이 상황에서 향후 정치도 못해요. 그러면은 지금 이거를 왜 버티느냐? 저는 좀 잘 모르겠는데 기본적으로 정치를 하는 사람이 국민과의 약속을 깰 때는요.
그만큼의 뭔가가 있어야 돼요. 명분이 좀 있어요. 네, 명분도 있어야 되고 아니면 실리가 있어야 되는데 네. 후보로 나와서 승리할 수 있다면 실리가 있는 것이겠죠. 근데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후보로 나와도 승리할 가능성이 별로 없고 네. 진다면 진 이후에 정치 세력화를 해서 내가 당권을 쥐고 가가지고서 하는 것을 상정해야 되는데 지금의 모습이라면 당의 주요 구성원들이 전부 다 반기를 들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네. 당권을 쥐고 가기도 어려운 상황이잖아요. 그래서 현재로서는 자기가 한 말의 약속을 네. 지키는 것이 본인에게는 가장 합리적인 길 아닌가 이런 생각이 좀 네. 듭니다. 그 약속이 지켜질 수 있을까? 단일화가 이루어질 수 있을까? 한다면 과연 누구로 하는 게 맞는가? 여러 설들이 많고 그런데 각 지지층의 표심이 어디로 가는지 저희가 좀 점쳐볼 수 있는 여론조사 결과가 하나 나와 있습니다. 동아일보가 여론조사 전문기관 리서치앤리서치에 의뢰해서 지난 4일부터 5일까지 1,013명의 성인을 대상으로 물었습니다. 다자대결 구도요. 일단 이재명 후보가 사법 리스크, 대법원 선고 이후에 이게 조사된 결과인데 47.9%로 과반에 가까운 지지율. 크게 변화는 없습니다. 김문수 후보 15.9%, 한덕수 후보 13.9%로 조사가 되는데 자, 단일화가 됐을 경우에 3자 구도로 좁혀서 좀 본다면 이재명 후보의 지지율 크게 변함이 없고 김문수 후보 29.1%, 한덕수 후보 30.8%. 네, 대동소이하죠. 여기에서 관심 있게 지켜봐야 될 건 그겁니다. 누구로 단일화를 했을 때 상대 후보의 표심이 어느 정도로 흡수될 수 있을까? 먼저 김문수 후보로 단일화를 했을 경우에 한덕수 후보 지지층에서는 73.2%가 김문수 후보를 지지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반대로 한덕수 후보로 단일화가 됐을 경우에는요. 김문수 후보 지지층의 표심 83%가 한덕수 후보 측으로 유입이 될 수 있을 것으로 일단은 여론조사 결과는 그렇게 예측이 되고 있습니다. 어디까지나 이제 여론조사고 이 지지층에서의 표심들 이게 또 모수가 좀 다를 수도 있습니다만 결과를 좀 점쳐볼 수 있을까요? 어느 쪽으로 가는 게 국민의힘 입장에선 좀 유리하다라고 얘기를 해볼 수 있는 결과일까요? 일단 이제 김문수 후보는 강성 지지층이 절대적으로 지지를 하죠. 예. 왜냐하면 탄핵에 반대를 했고 너무나 친윤이다고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강성 지지층이 절대적으로 지지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저희 여론조사를 보면 어떻게 우리가 분석할 수 있냐면 보수는 지금 분열돼 있다. 그래서 김문수 후보를 지지하는 층은 한덕수 후보를 지지하지 않아요. 예. 그리고 한덕수 후보 지지하는 층은 김문수 후보를 지지하지 않아요. 단일화됐을 때는 좀 달라질 수 있고 네. 한덕수 후보 자체는 사실은 팬덤은 없습니다. 단지 국민의힘 지지층에서 대선에 경쟁력이 있다고 해서 지지하는 사람들이에요. 네. 그래서 강한 팬덤은 없어요. 근데 그렇지만 제일 중요한 것은 우리가 대선이 됐건 총선이 됐건 예. 무당층 아닙니까? 중도 성향의 스윙 보터단 말이에요. 그 사람들이 그러면 강성적인 이미지를 갖고 있는 김문수하고 그다음에 그래도 중도적인 성향을 갖고 있는 한덕수 누가 지지할 것인가? 그럼 누가 경쟁력이 있을 것인가? 네. 그건 어느 정도 우리가 예측해 볼 수 있거든요. 이제 그렇기 때문에 저거 자체는 일단은 국민의힘 지지층이 한덕수 지지연층이 과연 김문수한테 어느 정도 가느냐, 김문수 지지연층이 한덕수에게 얼마나 가느냐 이거지만 제가 볼 때는 만약에 단일화가 돼가지고 한 명으로 되면 이제 보수는 다시 결집을 할 거예요. 네. 단일되고 형성이 되면 제가 볼 때는 지지도 있어서 지금 이재명 후보가 엄청 높게 나오지만 사실은 그게 큰 차이가 없을 가능성이 저는 높다 이렇게 봅니다. 대법원 선고 이후에 뭔가 이재명 후보의 지지율에 변화가 생겼다면 질문을 좀 드려봤을 텐데 변수가 네. 없기 때문에 시간 관계상 민주당 이야기는 좀 넘어가도록 네. 하겠습니다. 뭔가 이제 단일화 국면, 경선 이후의 이야기들이 깔끔하게 정리가 안 되는 바람에 경선이 끝나면서 퇴장할 것 같았던 인물들이 다시 등장을 또 하고 있습니다. 정계 은퇴를 선언했던 홍준표 전 대구시장이 어제 오늘 SNS에 글들을 이렇게 올렸는데 이게 경선 이후에 말없이 퇴장하지 않고 경선의 이야기를 좀 하겠다라는 취지긴 했는데 메시지를 잘 들어보면 이제 일종의 어떤 음모, 용산, 그러니까 대통령실과 당 지도부가 합작해서 만만한 김문수 후보를 좀 추대했고 본인은 여기에서 밀려난 형국이다 이런 식의 이야기를 좀 아쉬움 섞어서 이야기를 했어요. 김광삼 변호사님? 본인이 정계 은퇴한다고 하지 않았어요? 그 정계 은퇴한다고 얘기 나올 때 제가 방송에서 절대로 입은 가만히 있지 않을 것이다 아하. 했는데 제 예상이 딱 맞았습니다. 일단 손가락은 움직였습니다. 그래서 본인 자체가 사실은 가만히 있지 못하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지금 전체적으로 보면 이제 본인이 떨어진 거에 대해서도 네. 사실 이제 남 탓을 돌리고 있잖아요. 그럼 본인이 경선에서 이기고 싶고 했다고 한다면 자기도 전략을 잘 세워야죠. 예. 결과적으로 2등 안에 못 들었잖아요. 2등 안에 못 드는 것 자체를 갖다가 마치
뭐 음모론에 의해서 자기가 떨어진 것처럼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사실은 그 당시에 홍준표 후보가 2등 안에 들기는 어려울 것이라 다 예상을 했었어요. 그러면 정계를 은퇴한다고 했으면 사실은 이 대선 과정에서 어떻게 보면 뭐 속칭 고춧가루 뿌리는 일을 안 해야 하는데 또 참지 못하고 나와가지고 또 국민의힘 대선에 또 고춧가루 뿌리는 행동을 저렇게 하고 있어요. 정치 뭐 본인이 구단이고 어떻게 보면 국민의힘 계열 정당에서 누릴 수 있는 거 다 누린 사람 아닙니까? 정계 은퇴했으면 국민의힘의 어떤 대선에 힘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어른으로서 얘기를 해야 하는데 역시 뭐 본인의 본래의 모습은 변하지 않는 것 같습니다. 잘 알겠습니다.